뇌 노화를 막고 뇌춘을 돕는 김민정 선생님의 비법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뇌 노화를 막고 뇌춘을 챙겨 먹는 건데요. 식물성 멜라토닌. 멜라토닌. 결과가 나왔어요. 김민정 선생님의 뇌 나이가 어때서 뇌 치매를 막기 위한 김민정 선생님의 비결. 식물성 멜라토닌이었는데 알맹이에서도 소개가 됐었거든요. 맞아요. 자, 근데 정확히 어떤 건지 최경희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멜라토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멜라토닌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동물, 식물, 뭐 곤충, 박테리아까지 모든 생명체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또 모두 동일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 우리 몸 어디에서 분비가 되냐면 뇌에 있는 송과체라고 하는 기관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이 송과체는 뇌에서 이제 가운데 있고 또 시상 하부에 위치해 있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해가 지면은 이제 어두워졌다는 걸 감지하고 이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되거든요. 밤 10시부터 이제 빠르게 상승을 해서 새벽 2, 3시 경에 이제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많이 분비가 되면서 그때 이제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데요. 그래서 멜라토닌을 수면 호르몬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시계를 보고 왜 시간을 알잖아요. 그렇듯이 멜라토닌은 이제 빛을 감지해서 시간을 알아차리는 거네요. 오, 네, 그렇죠. 이렇게 송과체에서 분비된 멜라토닌이 이제 1차로는 뇌 척수액을 통해서 뇌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2차로 혈액을 통해서 이제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신으로 퍼진 멜라토닌은 유전자를 제어하고 또 암, 혈압, 당뇨, 치매와 같은 이런 대사질환은 물론이고 심장, 혈관, 간, 피부 이런 대부분의 신체 기관을 회복하고 또 재생시키는 이런 치유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멜라토닌을 치유의 호르몬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드신 게 식물성 멜라토닌이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냥 멜라토닌이랑 이 식물성 멜라토닌 뭐가 다른 건가요? 궁금해. 네, 시중에 나와 있는 멜라토닌은 크게 이제 합성과 식물성으로 나뉘는데요. 이 합성 멜라토닌은 화학 공정 과정을 거쳐서 합성해서 만든 멜라토닌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민정 선생님께서 드신 식물성 멜라토닌은 최근에 개발된 것으로서 이름 그대로 식물에서 추출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누구나 구매하실 수 있고 또 자연 영양소까지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서 좋은 시너지를 낸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멜라토닌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대체는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멜라토닌 농도는 20대의 정점을 찍고요. 감소하기 시작해서 10년마다 10에서 15%씩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50대가 되면 10대의 20분의 1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쩐지 잠이 안 와. 때문에 사람의 일생에서 깊은 잠을 자기 가장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 50세 이후랑 멜라토닌이 아예 분비되지 않는 생후 100일 이전 신생아 시기인 거죠. 그래서 신생아들이 이렇게 우는 거죠. 이후 생후 100일이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되면 안정적인 이제 수면 주기를 찾게 되는데요. 이를 100일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신생아는 그래도 이제 저 100일이 이제 지나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50대가 넘으면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 이 일밖에 이제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쓱 보면 어렸을 때는 이게 공감이 안 됐는데 너무 괴롭다 얼리모닝이니까. 맞아. 6시도 아니고 4시. 맞아. 그때 약순물 길어오시고 저는 아버지가 북청 물장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와닿는 게요. 이 동네마다 보면은 그런 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지금 김민정 선생님이 요럴 때 이제 그 식물성 멜라토닌을 딱 드시면
그 꿀잠을 주무시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건강한 노인분들에게 이 멜라토닌을 이제 섭취를 시켰는데 그 결과 깊은 잠을 자는 비렘 수면이 이제 대조군에 비해서 30분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총 수면 시간은 36.5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건강한 성인에게도 이 멜라토닌 1mg을 이제 먹였더니 총 수면 시간이 33.6분 증가를 했고요. 또 수면 대기 시간이 27.6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잠 못 드시는 분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잠을 자고 또 깨어있는 순간이 합쳐진 수면 중에서 각성 횟수의 이 경우에도 13회에서 6.5회로 거의 절반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멜라토닌을 보충해 주면 뇌 노화를 막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멜라토닌을 섭취를 하면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질 거고 그럼 뇌 노화도 막을 수 있고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로 바로 멜라토닌이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을 활성화하기 때문이에요. 글림프 시스템은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체내에 쌓이는 노폐물 찌꺼기들은 림프관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전신에 뻗어져 있는 림프관이거든요. 네네. 마치 혈관처럼 우리 몸 곳곳에 이렇게 뻗어져 있는 모습이죠. 네. 근데 사진을 잘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저 초록색 말씀하시는 거죠? 네. 머리만 없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 뇌에는 림프관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면 뇌에는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자꾸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이때 치매를 부르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뇌 척수액 속에 있는 멜라토닌입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회색 부분은 뇌고요. 그리고 뇌를 둘러싸고 있는 노란 테두리는 뇌 척수액입니다. 이제 해가 지고 저녁이 될 경우에는 송거체라는 곳에서 분비된 멜라토닌이 뇌 척수액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뇌 신경세포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멜라토닌 자체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글림파틱 시스템,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고 여기서 멜라토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선생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멜라토닌이 베타 아밀로이드 이 지우개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중요한 거는 이 현상이 오로지 잠을 잠으로써 이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잠잘 때만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글림프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영상을 이제 준비했는데요. 네. 실제 쥐의 뇌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빨간색으로 뒤엉켜 있는 게 바로 뇌혈관인데요. 네. 이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뇌에 공급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뇌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와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막 분비되는데. 번쩍번쩍하네. 네, 이렇게 형광색으로 표시된 멜라토닌이 혈관을 따라서 침투해서 뇌 전체로 퍼지면서 뇌세포 사이사이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소해 주는 거구나. 근데 뇌가 저렇게 깨끗하게 청소되면 확실히 치매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치매 유발 물질인 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막는데 그 식물성 멜라토닌이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자, 사진을 한번 보시죠. 자,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멜라토닌을 섭취하기 전에는 저 베타 아밀로이드가 마치 거미줄처럼 이렇게 막 뒤엉켜 있는 것 같이 보이시죠? 네. 이처럼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에 축적되는 특징을 가졌는데요. 이때 멜라토닌이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뭉쳐 있는 것을 이제 방해를 해서 이 그물과 같은 응집 구조를 해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그 연구가 있습니다. 네, 또 동물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실험도 있었는데요. 이 고농도의 멜라토닌을 섭취시킨 뒤에 이 베타 아밀로이드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림프관 내의 베타 아밀로이드 배출량이 300% 증가를 했고요. 배출이 잘 되니까 뇌에 남아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는 20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멜라토닌 섭취가 뇌 속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이 림프관으로 배출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쥐에게 멜라토닌을 섭취시켰더니
보시는 것처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감소했고요. 또 혈장 베타 아밀로이드 수준도 4배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마라고 하는 곳은 기억을 오랫동안 머릿속에 저장하고 기억을 등록하는 부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마의 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수상돌기를 통해 기억을 전달받아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뇌신경세포의 수상돌기예요. 마치 약간 안테나처럼 뇌에서 신속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뇌가 노화가 되면 이로 인해서 뇌신경세포가 감소하게 되고 수상돌기의 밀도가 또 길이도 같이 감소하면서 기억력의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억력 감퇴는 물론 암보다 무섭다는 치매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멜라토닌의 섭취가 이 수상돌기의 밀도 증가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알츠하이머 치매주에게 멜라토닌을 투여했더니 수상돌기의 밀도가 1.4배 증가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왼쪽 같았다 오른쪽으로 변한 거군요. 빽빽해졌어요. 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쥐에게 멜라토닌을 투여한 결과 해마 내에 있는 신경세포 수가 무려 243%나 증가한 것입니다. 우와. 특히 이제 무엇보다 이 멜라토닌 수치가 뚝 떨어지는 저희 같은 이렇게 중년 여성들은 뇌 건강 위해서 꼭 챙겨 먹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특히 이 뇌는 들이마신 산소의 총 20%를 사용하는 만큼 에너지 소모가 큰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산소 찌꺼기인 활성산소도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고 이것이 또 뇌에 축적될 수 있다는 뜻인데 이때 멜라토닌이 강력한 항산화력을 발휘해서 뇌 노화를 막고 또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멜라토닌이 항산화제로 알려진 글루타치온 또 뭐 비타민 C, E 이런 이제 항산화제보다 강력한 항산화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뇌 노화의 주범인 체내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멜라토닌의 항산화력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글루타치온의 5배 그리고 비타민 E의 10배 비타민 C보다는 무려 13배 높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비타민 C, E에 비해서는요 약 70배 강한 DNA 산화 방지 능력이 또 있다는 게 밝혀졌고 70배요? 네, 이런 이유로 멜라토닌을 노화 중화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다. 뭐 이렇게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